인류는 오랜 세월 노화와 싸워왔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노화를 되돌릴 방법을 찾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치료에 치명적 대가가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조슈입니다. 오늘 인포그래픽 쇼에서는 노화 역전, 과학과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노화를 몸이 마모되는 과정, 컴퓨터가 천천히 고장나는 것처럼 여겨왔지만 사실 하드웨어 문제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손상된 소프트웨어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보스턴 연구소에서는 세포의 백업 드라이브, 즉 우리 몸속에 저장된 손상되지 않은 원래 버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분자 리셋 스위치를 작동시킴으로써 그들은 몇 주 만에 동물 조직에서 생물학적 노화의 최대 57%를 지웠습니다. FDA가 인간 임상시험을 승인해 이 시험은 2026년 4월쯤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세포는 예전처럼 나이를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 생물학자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1990년대부터 노화의 정보이론, 즉 ITOA를 연구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노화가 시간이 지나며 DNA가 손상되는 것이라 여겼지만 ITOA는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노화는 우리 세포가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을 잃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우리 모든 세포는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파리를 파리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포에는 에피제네틱 정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지침 세트도 있습니다. 이 표식들은 세포에게 DNA 자체를 바꾸지 않고도 어떤 유전자를 켜고 끌지 알려줍니다. 이 표식들은 세포가 피부, 폐 등 다양한 종류로 변하도록 안내합니다. DNA 돌연 변이와 달리 에피제네틱 변화는 시간이 지나 바뀌거나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야마나카 인자라고 불리는 일종의 생물학적 연마제를 사용해서 에피제네틱 상처를 지우고 세포를 다시 젊게 만들었습니다. 이 유전적 슈퍼히어로들은 세포를 재프로그램해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야마나카 인자는 OCT4, SOX2, KLF4, 그리고 CMYC라고 불리는 4가지 특정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들이 결합하면 일반 세포를 유도 만능줄기세포, 즉 iPSC로 바꾸는 독특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iPSC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종류의 세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인자를 모두 성숙한 세포에 주입하면 세포의 정체성이 더 젊은 상태로 초기화됩니다. 이 발견의 잠재력은 정말로 엄청납니다. iPSC는 새로운 조직을 생성하거나 심지어 이식용 장기 전체를 키우는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들 만큼 놀랍지만 한 가지 정말 무서운 문제가 있습니다. 야마나카 인자를 과도하게 적용하면 세포가 무엇이 될지 지시가 없는 백지 상태의 줄기세포로 완전히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침이 없으면 세포는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들어 빠르게 성장하는 치명적인 종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세포 증식과 대사를 촉진하는 CMYC 인자입니다. 이 단백질은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원래의 세포가 줄기세포로 변환되는 과정을 밀어붙이는 인자입니다. 하지만 계획되지 않은 세포의 급속한 증식은 한 가지 결과로 이어집니다. 바로 암 종양의 빠른 성장, 즉 종양 발생입니다. 악몽 같은 반전으로 노화의 치료법이 초강력 암을 만드는 레시피가 되어버립니다. 그 일이 야마나카의 발견을 동물 세포에 처음 적용했을 때 실험실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싱클레어에 따르면 다른 연구실들은 4가지 야마나카 인자 주입 시 쥐가 죽거나 종양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싱클레어와 대학원생 위안청류는 단순하지만 간과된 실험을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되는 CMYC 인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가지만 사용해서 실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변환을 켜거나 끌 수 있는 항생제로 조절되는 안전장치도 추가했습니다. 그들은 이 혼합물을 녹내장으로 인해 시력을 잃은 쥐들에게 주사했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대신 이 실험은 실제로 쥐의 실명을 되돌렸습니다. 다음 단계는 인간입니다. FDA는 이 방법의 최초 인간 임상시험을 조용히 승인했지만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럴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 항생제 안전장치는 쥐에게는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인간에게 실패한다면 결과는 온몸에 종양이 생기는 것입니다. 싱클레어는 FDA 승인을 위해 위험을 최대한 낮추면서 인간 대상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는 임상시험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겨도 안전하게 통제할 신체 부위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싱클레어의 원래 성공적인 실험에서처럼 그들은 결국 눈을 선택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눈이 실험하기에 위험이 낮은 기관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발가락 피부처럼 덜 중요한 신체 부위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FDA와 싱클레어의 회사인 라이프 바이오 사이언스가 눈을 선택한 데에는 매우 타당한 의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눈은 일종의 생물학적 폭발이 일어나도 안에 가둘 수 있는 공간입니다. 면역 감시가 제한적이죠.
면역체계는 폐와 같은 기관만큼 눈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싱클레어의 유전자 치료와 같은 치료법이 해로운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유전자 치료제를 직접 유리체, 즉 눈의 뒤쪽을 채우고 있는 젤 같은 물질에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체의 다른 부위에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눈은 비침습적 영상 장비로 쉽게 관찰할 수 있어 과학자들이 치료 효과를 빠르고 정확히 추적할 수 있습니다. 녹내장과 같은 질병은 영구적인 시력 손실을 일으키며 아직 재생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눈은 이러한 종류의 치료에 가장 적합한 대상입니다. 임상시험이 성공하면 인간은 수명을 수년을 수십 년에서 수십 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즐길 양질의 오락거리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좋아요, 공유,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할 테니까요. 라이프 바이오 사이언스의 ER100이라는 포뮬러의 인간 임상시험은 2026년 초에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치료법을 위한 평범한 의학 임상시험이 아닙니다. 그만큼 걸린 것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의 시신경이 젊어지고 시력이 돌아온다면 생물학적 시계가 공식적으로 깨진 셈입니다. 인간 존재에 미칠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22억 명 이 시각장애를 겪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중 10억 명은 예방이 가능하거나 기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시각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ER100은 전 세계 수백만 명, 특히 취약계층의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라이프 바이오 사이언스 팀은 이 기술이 청력 손실, 간 질환, 폐 질환, 근육 위축, 신경 퇴행성 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 잠재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완전히 노화를 되돌리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미국에서 평균 기대 수명은 현재 약 79세입니다. 일본, 스위스, 독일, 호주와 같은 다른 선진국들은 평균적으로 80대 중반까지 살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은 평균 수명이 64세에서 76세 사이입니다. ER100의 노화 역전 효과로 평균 수명이 153까지 급격히 늘어난다고 상상해보세요. 누가 2배나 더 오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특히 버튼 하나만 누르거나 더 정확히는 간단한 유전자 치료 주사만으로 몸이 젊어질 수 있다면 말이죠. 63나 65세까지 일하다가 은퇴하는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150세라면 사람들은 아마 100세가 훨씬 넘어서까지 일해야 할 것입니다. 65세에 은퇴하는 전통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으며 고령화 노동인구는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경력 휴식기과 지속적 교육, 평생학습이 필요합니다. 지구는 이미 극심하고 점점 심해지는 부의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세대는 보통 젊은 세대보다 더 많은 자본과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쌓게 됩니다. 이미 세계 대부분의 지역은 심각하게 낮은 출산율로 인해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렌십 보건지표평가연구소는 전 세계 출산율이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유럽의 합계 출산율은 2100년까지 1.3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고령화되고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연령 관련 불평등이 빠르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1989년에는 노인 가구가 자녀가 있는 가구보다 중위 자산이 3.8배 많았습니다. 2013년에는 그 비율이 12.5배에 달했습니다. 이 격차는 평균 연령이 2배로 늘어나면 더욱 심화되어 젊은 세대의 경제적 이동성을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의료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노화 방지 기술이 사람들의 수명을 연장시켜도 노년기에 따라오는 근본적인 질병들을 줄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는 수십 년간의 허약함과 만성 질병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와 젊은 세대에게 치솟는 의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막대한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싱클레어는 2026년에 노화 역전이 확인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새 치료법은 보통 임상시험에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전성이 최우선 과제로 여겨진다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ER100의 장기적인 안전성을 단 1년 만에 어떻게 확인할 계획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싱클레어의 기술이 인류의 오랜 과제 해결에 큰 잠재력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를 탐구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AI에서 보듯이 아무도 그것을 도입하기 전에 그 결과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멸 혹은 그에 가까운 것을 추구하는 욕망과 ER100이 가져올 수 있는 막대한 이익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무서운 일입니다. 특히 그 연구가 싱클레어처럼 논란 많은 인물에 의해 진행된다면 더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추종자들이 있고 자금도 충분해 보이지만 이 분야의 많은 다른 사람들은 그의 이론, 연구, 그리고 업적에 대해 훨씬 덜 확신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그가 공동 창업한 애니멀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는 개용 보충제가 노화를 되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니르 바르질라이와 매트 카버라인 같은 과학자들은 이 주장이 시기상조이고 상업적인 목적이 강하다고 비판했으며 카버라인은 싱클레어를 돌팔이 약장수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여러 과학자들이 항의의 표시로 건강 및 수명 연구 아카데미에서 사임했고 그 결과 싱클레어는 2024년 3월에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러한 논란과 다른 문제들로 인해 과학계의 많은 인사들은 그의 연구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엄격한 검증과 윤리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R100 임상시험은 많은 이들에게 기대되는 답보다 불편한 질문을 더 많이 던집니다. 결국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노화를 넘어선 세계가 고속열차처럼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 선로에 묶여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과 중요하다고 여긴 모든 것보다 더 오래 산다면 어떨까요? 지구의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걱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그건 음식이 아닙니다.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해보세요.